때는 식구들을 떡이나 과일이나 부침개를 싸가지고 저녁달을 보러 가천 상류의 노루벌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휘영청 뜬 달 아래에서 반딧불이가, 손톱만한 반딧불이가 막 약간 형광색 연두빛을 내면서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딧불이가 산다는 것은 청정을 대표하고요. 청정 무주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청정한 물과 함께 사람들이 살아가고 물의 영향을 받으면서 농산물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주는 반딧불이가 무주를 덕유사를 아무리 얘기하고 깨끗한 물이라고 외치는 것보다 반딧불이가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일종의 지표 역할을 금강유역 트레킹. 이렇게 생물을 통해서 그 지역을 알리는 것이 또 있죠. 무주로 떠나고 있는데 지금 가는 중에 최지경 해설님 집사님께서 오늘 코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지역에 습지가 많다. 습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물과 관련된 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숲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녹지가 참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 숲이 많고 녹지가 많은들 그것이 플라타너스가 많고 도시에 가로숲이 많은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대전 같은 경우가 많은 도로에 가운데 가로수를 심었어요. 박선일 시장님 때. 그래서 100만 그루인가 나무 심기 운동을 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녹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길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가 많지만 그것이 도전 역할을 하고 산소를 발생시키긴 하지만 나무에 기반해서 숲에 기반해서 살 수 있는 곤충이나 새들이 비교적 나무만큼 많은 게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숲이 발달했어요라고 하는 거 말고 그 안에 어떤 개체를 갖고 어떤 동물이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찬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반딧불이가 유정자님 감사합니다. 형태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살고 있는 서식처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안정적인 서식처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환경을 점칠 수 있다고 봐요. 무주 같은 경우가 바로 반딧불이로 대표되는 청정 무주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가는 곳은 무주읍에서 바로 봉우리 하나를 넘으면 향로봉이라고 하는 고개만 넘으면 금강이 오메가형으로 휘돌아가는 아주 선의 절경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강이 그리는 오메가형의 절경은 안동 하회마을도 마찬가지고 또 회룡포 또 그렇게 회룡대 위에서 보는 그 무선마을 도시인데 역시 무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그래서 그 향로봉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약간 30분 정도 조금 가파른 등산이 이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가파르다고 해서 굉장히 힘든 등산이 아니라 무주읍내 사람들의 뒷동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30분 정도를 좀 가파른 정사로 올라가면 한편으로는 무주읍내가 보이고 한편으로는 금강이 오메가형으로 돌면서 내돌이라고 하는 육지 속의 섬마을을 이루는 절경을 볼 수 있어요. 이 내돌이는 섬도자를 쓰고 있어요. 바다에 있는 섬이 아니라 강에 갇힌 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메가형이라고 한다면 한쪽 모가지 형상은 내륙으로 이어져 있다는 뜻인데 그것은 바위 안반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딘가로 갈 수는 없어요. 결국 무주 읍내로 오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은 용담댐이 생겨서 무주를 지나가는 금강의 물이 수량이 많이 있지만 용담댐이 생기기 전 20년 전만 해도 장수 일원에서 또 진안 일원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이 무주를 통과할 때는 엄청나게 수량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남대천이라고 하는 곳을 무주 읍내에서 금강이 만납니다. 이 남대천 수량은 거의 금강 본류에서 내려오는 수량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왜냐하면 덕유산 일원에서 내려오는 하천 또 남대천에 내려오기 전에 안송이라고 하는 남덕유산 쪽에서 내려오는 모든 하천들을 다 금강이 받아들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물이 내돌이 오메가형의 물길을 잃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내돌이라고 하는 지형은 오래 전으로 올라가면은 강에 의해서 퇴적되어가지고 만들어진 지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물이 많은 장마 시기에는 그 모래로 만들어진 언덕 그 섬이 잠길 수도 있는 형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위에서 올라가 보면 그 내돌이라고 하는 그 섬 마을에 조그맣한 야산이 있어요. 그 야산 밑으로 쭉 강으로 펼쳐지는 것이 바로 논입니다. 또 과거에는 논이었는데 지금은 다 복숭아밭으로 이제 과수가 특산 단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곳을 제방을 막아서 물길을 강으로 뺐어요. 옛날에는 제방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죠. 그래서 내돌이 사람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강을 한번 건너서 고개를 넘어서 무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용담댐이 생기기 전에 많은 수량이 장마 때 쏟아져 내려오고, 또 남대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금강과 합해지면서 내도리로 들어오게 될 때는 물이 거의 멍석물과 같은 형태로 내려옵니다. 멍석물이라고 하면 인디아나 존스 같은 데서 주인공이 어떤 동굴을 막 도망가는데 뒤에서 물이 동글동글 말려가지고 막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갑작스런 수량의 증가로 인해서 물이 한꺼번에 뭉쳐갖고 막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곡 산행을 하시면 박재홍 오수승 시님 감사합니다. 그 1976년도에 그때도 무주 내도리에 사는 아이들이 무주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여름 장마 6월 시기만 되면 항상 그렇게 멍석물들이 자주 내려오기 때문에 선생님은 무주 내도리에 사는 아이들, 내도리는 물에서 봤을 때 먼저 있다 해서 앞섬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바로 뒤에가 또 뒷섬이라고 있어요. 앞섬과 뒷섬 아이들은 반드시 강을 건너서 무주 학교를 다녀야 되는 아이들이라 얘네들을 오전 수업만 마치고 다 보냈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라디오에서 오늘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은 앞섬과 뒷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전부 다 일찍 파악했죠. 그리고 부지런히 걸어가서 강 전한명 선생님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전화 통화됐으면 오늘 같이 왔을 텐데 때문에 나룻배 아시군요. 다음 기회에 같이 해요.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멍석물이 막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나룻배가 하류로 떠내려가다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이 물에 다 빠지게 되죠. 수영을 하는 아이들은 나오기도 하고 어른들의 구조로 또 구조되기도 했지만 18명의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은 그냥 수마가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애도하는 의미에서 그 나루가 있었던 곳에 비석이 있었어요. 그 비석에 보면은 다 성이 같아. 집성촌이기도 하고 한 집안에 3남매가 다 몰살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사실 크면은 바로 이제 우리 나이의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수마에 죽게 되고 마을에 그런 비운이 그 마을 말고도 우리가 괴강스레이크 무주구간에 장두마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지 속에 무주구간은 섬마을이 참 많은데 다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18명이 그런 일을 당하면서 즉시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가 새마을 사업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육지 속 섬마을들도 근대화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다리를 놔줘야 해야 작은 세월도들을 무주 일원에 굉장히 많이 놔주게 됩니다. 모윤숙이라고 하는 분은 그때 그 사건에 대해 사건을 전해듣고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 옆에다가 시를 지어서 시비를 또 세워주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마을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게 비운의 역사거든요. 우리에게는 사실 경각할 수 있는 역사이기도 해요. 어떤 경각이냐면 사실 역사를 조명할 때 좋은 역사만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조상의 아픈 역사, 그 다음에 시대의 아픔, 그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고 보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 비석으로 그걸 기념하고 자꾸 눈으로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다 치웠어요. 근데 치운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치우기 전에 유승현님 제가 감사합니다. 그 사진들을 찍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써 있었냐면 라이브 생방송 일단 고영란이라고 하는 어린이의 일기를 짧은 일기를
시에다가 썼습니다. 그 뒤에다가. 그 아이는 어떤 얘기를 썼냐면, 비가 온다. 물이 불면 어쩔까. 하늘만 쳐다보았다. 아이들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없었을 거예요. 학교 안 가면 일을 해야 돼요. 이수부님 감사합니다. 학교를 가서 늦게 끝나갖고 놀다가 아주 해가 진녘에 와야 집에서 일을 안 시키니까. 근데 학교를 가고 싶은데 비가 오면 학교를 못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기장에다가 하늘만 쳐다본다는 일기를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기념 남이영국님 사건이 반갑습니다. 일어나서 신모윤숙이 쓴 글입니다. 세찬 물살이 달려와 그 귀한 목숨을 삼켜갔으니 엄마 숨차게 허덕이다가 애처롭게 사라진 넋들이 어디 가서 만나리 그 웃는 얼굴들 지나는 나그네 두 손 모아 비오는 하늘의 꽃이 되어 그 웃음 이어가고 푸른 별이 되어 영생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김명희 시인님 반갑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마을에 다리를 놓아주게 되죠. 잠수마을도 천년 역사를 갖고 있는 마을에 그 다리를 놓아주면서 천지개벽을 했다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시비를 써주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전라북도 지사가 자기 그 단위 지역에 정부에서 다리들을 콩콩콩콩 다 놔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전라북도 지사가 쓴 글입니다. 역시 이것도 시비에 있었어요. 여기 박정희 대통령의 높고 깊으신 사랑으로 이룩된 내도교가 있다. 주민들의 땀과 의지로 이 마을이 터를 잡은 지 400여 년, 나룻배로 강을 건너는 가난을 숙명처럼 살아온 섬마을이 육지와 연결된 것이다. 이곳 어린 새싹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움을 위해서는 책가방을 메고 이 강을 건너야 했다. 그러나 1976년 6월 8일 갑자기 내린 소나기로 강물이 부를 것을 걱정하여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룻배가 뒤집혀 18명의 고귀한 어린 생명을 앗아가 버렸다. 이를 가엾게 여기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완전한 다리를 만들도록 분부하시고 친히 특별 지원을 내리셨으니 천년 수건을 이룬 것이다. 이에 어린 외로운 넋을 달래어 명복을 빌며 삼가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뜻을 새겨 길이 알리고자 이 비를 세운다. 1978년 4월에 비를 세웠습니다. 네, 이런 제가 읽어드린 세 개의 비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서 버스가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향로봉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다리가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가는 구간은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남 길이에요. 바로 무슨 길이냐면 무주의 내돌이 앞섬 사람들은 반드시 강을 건너서 그 학교를 가야 됐습니다. 근데 뒷섬 사람들은 강을 2번 건너야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섬으로 한 번 가고 앞섬에서 무주로 또 한 번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뒷섬에 있는 어르신들은 우리 마을 사람들만큼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강을 건너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낸 게 뭐냐면 바로 산의 절벽에 바위 절벽에 정으로 길을 쪼아서 낸 겁니다. 토끼벼리 길을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을 동그랗게 휘돌아서 바로 고개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무주 음대를 다녔어요. 그 길이 도로가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잊혀진 길이 되어버렸죠. 풀숲이 우거지고 전혀 다니지 않는 고라니나 또는 토끼나 이런 동물들이나 다니던 길이었는데 긴 역사와 함께 18년 전부터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길, 우리들이 삶의 이야기가 얽혀있는 곳입니다. 바람이 불면서 무주도 무주의 마실길이라는 이름으로 그 길이 복원이 되기 시작했어요. 답글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원이 되고 이후에 저희는 금강트레킹은 복원이 되기 전부터 다녔었죠. 그리고 둘레길 열풍이 불면서 이름이 붙여졌어요. 학교길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졌고 학교길을 포함한 모든 길을 맘새김길이라고 하는 길로 다시 명명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향로봉에서 내려와서 학교길을 걸어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땀 한 땀 정으로 바위를 깨서 만들어진 그 바위길을 저희가 지나갈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길을 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 길을 한번 어린 넋의 위로를 함께 하면서 과거를 한번 회상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바위를 동그랗게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깬 질마 바위라는 거예요. 질마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을 탈 때 등에다 이렇게 얹어서 안장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상이 이제 이렇게 질마처럼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질마 바위에는 그 당시에 4H, 네잎클로바, 지금 시골에 가면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네, 그런 표시도 거기에 딱 찍혀 있습니다. 4H, 4개의 H죠.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 다음 트래킹 우선순위. 네? 협동? 자리? 그걸 영어로 말씀해보세요. 손들고 말씀해보세요. 네, 말씀해보세요. 자,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표시죠. 새마을 운동에서 하이클럽이라고도 얘기하고 네잎클로바에서 H는 뭐냐면 하트, 새마을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핸드, 다 손으로 읽었잖아요. 또 뭘까요? 머리. 헤드, 머리. 또 건강. 헬스, 예, 건강. 예, 맞습니다. 그 네 가지예요. 근데 건강, 머리, 마음은 우리가 사실 굉장히 지금도 그냥 뭐 온전한 인격체, 또 성실한 인격체, 우리가 지향하는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H, 핸드, 손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회부했어요. 자동화가 됐고, 편리하고. 근데 최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그리고 우리들도 스스로 알아서 주말 농장을 자꾸 찾아가요. 내 손으로 땅을 읽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먹던 것을 내 손으로 읽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편리함보다는 직접 네 손으로 해 라고 지시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지덕체 다 좋다. 지덕체 좋아요. 그게 다 지덕체거든요. 3개의 H가. 그런데 이제는 근력봉사,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땅을 일구는 농사 체험을 아이들의 가장 큰 교육으로 생각을 해요. 씨를 뿌리고 1년 44철 돌보고 농산물이나 자연의 섭리를 자연 속에서 이해하고 나중에 결과물을 호출하는 그 기쁨. 그리고 겨울 동안에 내년봄을 또 계획하는 것. 사실 이게 농분의 삶이거든요. 자연과 함께하는 농분의 삶이 인생을 가장 보람되고 가장 뭐라 할까요? 값지게 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볼 때 거울 삼아 사는 사람들이 방사를 살아요. 자연을 닮은 삶,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삶. 그래서 사실은 공업고등학교라든지 농업고등학교 이런 쪽에서 지덕체 교육과 함께 이 모작 활동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활동으로 최근에 하고 있고 학교에서 텃밭 가꾸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4H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렇게 해서 오전 구간을 한 3km 정도 걷게 될 거고요. 점심은 금강 트레킹은 금강변에 있는 생태체험마을에서 저희가 밥을 먹는데 그간에는 무주에서 계속 마을이 굉장히 작은 마을들이 많지만 이 마을들이 그 복숭아 농사 그 다음에 포도 농사를 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주 일원을 다니시기는 그분들이 일손이 굉장히 바쁠 때 보면 100꽃을 따야 되고 뭐 복숭아꽃을 따야 된다고 하고 여름에 가면 복숭아를 걷어들여야 된다고 하고 뭐 가을에 가면 포도를 걷어들여야 된다고 하고 이러면서 마을 분들이 밥을 하려면 시장 봐오고 마을에서 밥을 하려면 품을 내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품을 내빌 만큼 저희가 밥값을 그 이상을 주는 게 사실 아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매운탕을 먹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내도리의 앞섬에 무주 분도 폐교가 되었지만 한 40년 동안 운영이 되었던 그 분도가 환경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해서 강변 체험마을
섬마을로 거듭났고 거기에 이제 사무장이 들어와서 지난 반딧불이 축제를 일주일 동안 성공적으로 치러냈던 마을 축제. 그러니까 반딧불이 축제에서 마을로 가는 축제 해가지고 10군데가 무주에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을이 바로 앞섬 마을이고 한미숙님 그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심을 먹게 될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여전히 마을 어르신들이 여럿이 와서 밥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마을 사무장, 제가 마을의 주변에 시골 마을들 많이 다니고 사무장님들을 보지만 열심히 하는 사무장들 참 많은데 외국인 여성이 사무장을 하는 경우는 여기서 처음 보고요. 그런데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리핀 여성인데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격려를 해서 제발 오래오래 하세요. 마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은 자연자원이 자원이 아니에요. 마을 만들기는 사람 자원이 자원이에요. 인적 자원이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사람이 빠지면 아무리 자연이 풍부하고 시설이 우수하고 돈을 많이 갖다 대도 그거를 운영을 잘하고 마을을 합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다 꽝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격려를 해주신다면 굉장한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보고 저는 그 센터 하나가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봐요. 시설은 굉장히 좋은데 일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외지에서라도 아니면 지역 내에서 젊은 사람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도 시골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고 큰 돈은 벌지 않지만 보람과 함께 기본적인 수입은 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마을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주문을 할 때 다슬기국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오후에는 여러분 여울을 건너시게 될 텐데 여울 건너면서 정말 바닥에 까맣게 깔린 다슬기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슬기를 가지고 만드는 올리니국 지역의 음식으로 드시면 되겠고 오후 코스는 이제 7.5km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그거는 7.5km 가운데 한 1.5km는 여울을 한번 건너고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그 산에 올라가는 구간이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숲이 너무 우거가지고 걱정되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기상 트레킹은 잘 닦여있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9년째, 10년째 금강 트레킹을 하지만 무슨 길이라고 지자체에서 또는 금강청에서 명명을 하지 않았어요. 왜? 미지형의 길을 가는 겁니다. 미지형의 길은 물로 인해서 길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길. 그 다음에 옛날 길인데 복원조차 힘든 길. 그런 자연적인 길을 왜 쑤시고 다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히려 그것이 자연을 해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옛날 사람들의 길을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의 이동 통로나 될 수 있는 미지형 길을 가면서 강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집단으로 몇 차가 와서 숲밭으로 만들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운영하는 트레킹은 신청하실 때부터 자연을 대하는 마음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오시는 분들이라 저는 갑니다. 그래서 그 풀숲이 여름 내내 가지고 길도 찾을 수가 없는 길인데 지난번 답사 때 막 발로 발품을 갔어요. 제발 이틀 동안 비만 안 오면 얘네들이 발딱발딱 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또 폭풍자라든지 아니면은 측정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시야를 많이 막아요. 그래서 약간 터널과 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재작년에 그 길을 갔었어요. 재작년에도 조심조심 조마조마하면서 갔는데 내려와서 사실 뒷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들이 다 저를 송곳처럼 째려볼 줄 알았어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비싼 선글라스도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딱 뒤를 바라보니까 사람들 얼굴이 귀에가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앞에 온 몇 사람은 힘들었어요. 길을 내느라고. 뒤에 사람들은 다 깨져 있는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좋았어요. 정글 탐험이었어요. 주영숙 시인님 반갑습니다. 지금 트레킹 간 중입니다. 그런 정글 탐험으로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길을 안 가면 대안의 길은 있습니다. 정필석 씨 어디 중국에서 보고 있는 거야? 방울이로 들어가는 반갑습니다. 6km의 제방 아래에 강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탁 트여져 있는 시야가
좋은 걸어갈 수 있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가운데 2km를 걸어가면 약간 지루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숲길은 아주 작은 애기 여울을 건너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금강 트레킹은 약간의 스릴과 약간의 위험 부담을 갖고는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조심해 주셔가지고 큰 사고도 없었고 그랬어요. 단 오늘 반바지 입고 오지 말라고 드렸던 말씀 잘 지켜주셔서 핥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예정했던 구간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길을 좀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방우리를 들어갑니다. 방우리는 육지 속의 섬마을 가운데서도 금산의 부리면에 방울처럼 달랑달랑 무주 속에 들어가 있다 해서 방우리라고 이렇게 있어요. 방우리 사람들은 학교를 다니는 거나 시장을 다니는 거나 다 무주 읍내로 다녀요. 그게 가까워요. 금산으로 가려면 강을 몇 번 건너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강은 도로가 없어요, 지금도. 저는 그래서 방우리에서 금산 수통리로 넘어가는 방우리의 강을 금강의 속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금강의 속살. 여러분, 처녀가선 한번 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온갖 가모니설과 돈과 핸드백과 뭐 엄청난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결혼을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어쨌든 금강의 속살을 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아직도 속살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 속살을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금강의 속살, 방우리 기대되죠? 물의 깊이를 알고 그 다음에 금강의 속살이 좀 많이 파괴는 됐어요. 펜션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불법으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거기서 캠핑을 하고 하면서 아름다운 구간들이 많이 훼손이 되고는 있지만 금강의 속살에서 어떻게 하면 속살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지는 금강 트레킹을 함께 해야지 되기 때문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속살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야기 중에 목요일에 지금 통과 중입니다. 첫 번째 여울은 제가 명명하기를 애기 여울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여울은 방우리의 언여울이다. 지렛여울이라고 해요. 지렛여울은 무슨 뜻이냐면 진해가 어때요? 길잖아요. 다리가 길잖아요. 그 진해처럼 긴 여울이에요. 그래서 지렛여울, 지렛여울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고 수통리 앞에는 언여울이라고 해서 어슷하게 건너가는 거예요, 강을. 그래서 애기 여울, 지렛여울, 그 중에서 두 개, 그 언여울과 지렛여울은 굉장히 여울이 길어요. 그래서 한참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물살도 굉장히 세요. 네, 여울을 3번이나 건너는 금강 트레킹. 강물도 굉장히 적고 폭도 좁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가 신발을 벗고 건너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신발을 벗고 아주 즐기면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바로 바위에 그 호박돌을 만나는 거기 따뜻하게 앉아가고 발을 닦고 약간 쉬시면서 이제 산을 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여울과 지렛여울은 강폭이 길기 때문에 거기서 맨발을 벗기는 좀 곤란해요. 아니 맨발을 벗어도 돼요. 손을 잡고 건너기 때문에. 하지만 갖고 오신 아쿠아슈즈 있으면 그거 신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방우리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여울이 왜 수량이 많으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아시죠. 제가 말로 이야기를 해도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강이 오메가형으로 돌면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물을 막아서 1960년도에 거기에 소수력 발전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강이 이렇게 도는데 이쪽과 이쪽에 낙차가 7m예요.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이쪽과 이쪽에 낙차가 7m. 그 7m의 높이를 이용해서 물을 상류에서 가둬가지고 여기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상류에서 하류로 바로 빠지고 그리고 그 낙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갖고 전기를 일으켰어요. 소수력 발전을 하는 거예요. 60년도에 전국 어디에 전기도 많이 안 들어오던 시기에 완전 오지가 불이 켜지는 동네였었어요. 그리고 그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강물을 퍼올려서 논을 만들었어요. 방울이라고 하는 곳은 완전히 돌밭이었는데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에게 우리 먹고 살 땅을 좀 내주세요 하면서 정부에서 저기 돌밭을 니들이 가꾸든지 말든지 니들이 하고 살아 라고 해서 피난민들이 그래요. 그런 땅이 되고 고맙습니다 하고서 지게에다가 돌을 다 날라서 버려서 거기를 흙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 소수력 발전도 역시 다 정으로 밀가루 배급을 받으면서 하루에 15cm씩 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발전을 해가지고 그 전기를 가지고 눈으로 물을 끌어서 방울이일 때는 70년대에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이기도 했었어요. 그것이 정부에서 평가를 받으면서 새마을 사업을 홍보하는 쌀이라고 하는 196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허담강 김희가 최무룡 이런 당대의 어마어마한 배우들이 출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쌀 영화 이렇게 찾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화를 찍었던 곳이고 그 현장이 지금도 고스란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주 일원에는 과거 속으로 올라가는 과거의 아픈 강의 역사, 그 다음에 근대화 역사를 찾아가는 그런 기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왜? 여름 한철에는 장마가 돼서 거기를 건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강 트레킹의 방오리 구간은 금강 트레킹의 꽃이나 다름이 없고 특히 여울을 건너는 곳은 금강 트레킹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12구간 가운데 가장 가고 싶은 구간을 오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